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4시 IT 전문가를 모시고 특정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플랜 IT 진행자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전 이제 좀 이따가 플랜 IT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보안에 대한 오늘 주제가 보안인데요. 보안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저께 IBM의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방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2012 지금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2012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오늘 발표를 하시는데 그 발표 현장을 오늘은 플랜 IT가 함께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보안에 대한 동향과 또 그 보안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보안 인텔리전스란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분이 영어로 할 거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게 지금 온라인으로 동시통역가들이 한국말로 다 동시통역해서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한국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제 APT 지능형 보안 위협에 대해서 한국인 전문가가 직접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세션이 모두 11시 30분에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뷰어의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면은 현재 온라인 IBM의 보안 전문가들이 온라인 접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지금 답변을 드릴 거고 또 어떤 질문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세션이 마치고 좀 이따가 2부가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요. 2부는 저희가 생중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부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할 텐데 그때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추후에 2부 생중계하지 않은 그 부분도 저희가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런 관점이나 지식들을 질문이나 의견으로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오늘도 경품 기프트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제가 오늘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현장을 생중계하는 것이니까 저번 달처럼 토크쇼 하는 거와는 달리 약간의 스케줄 같은 것이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이제 현장 영상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지식과 관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M Security Systems 브랜드를 맡고 있는 최효진 사업부장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내지는 모객 행사를 통해서 한 150명 정도 등록을 해주셔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등록해서 이거 걱정이다. 이거 장소가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기에 등록 행사를 마감을 했었고, 근데 오늘 좀 아쉽게도 이제 바쁜 일들이 많으셨는지 그렇게 자리가 꽉 차지가 않아서 아마 계속 좀 좌석이 채워질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지금 행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고객분들께서 행사장에 오시는 거가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인터넷으로 아마 이번 행사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행사장이 좀 꽉 메워지지가 않았을 것 같던데, 어쨌든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추웠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무실 때 힘드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 바람이 이제 불어주고 해서 운동하기도 좋으신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고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굵직굵직한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저희 보안사업부도 상당히 바빠졌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을 추스릴 여유도 없이 올해 솔직히 IBM이 1월 1일 보안 브랜드가 론치가 되고 상당히 바쁜 시간을 제가 보내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몸이 나빠져서 건강검진 결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지금 요즘 건강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챙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행사장에 오신 분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좀 조심을 하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안이란 게 건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건강을 잃으면 그 건강을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서 10배, 100배 노력이 들다시피 보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보안홀이 생기고 이런 게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근데 보도되고 난 다음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그 10배, 100배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추된 명예는 복구한다는 게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IBM이 최근에 10개 이상의 전문 기업들, 그리고 그 정점에는 Q1랩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플랫폼,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제품으로 지금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향후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IBM이 기여할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세션을 준비했고요. 제가 다음 세션으로 저기 제프 패들락, Q1랩에서 IBM이 작년 10월에 인수하면서 Q1랩이 IBM 조인하면서 IBM에 조인한 직원인데, 제가 여지껏 어느덧 10년 이상 여기 보안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Q1랩 같이 고객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 좋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사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제프 패들락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그러니까 My name is Jeff Paddock. 저는 그 제프 패덕입니다. I think I understood some of the introductions 제가 in 이제 그 the 소개 meeting 말씀을 today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as to what I 드렸고요. am. I'm the worldwide 저는 director of the Q1 Labs Q1랩의 그 technical 월드와이드 sellers. 디렉터로서 그 테크니컬 I've 셀러를 been 담당하고 with 있습니다. IBM about a year 저는 IBM에 and with the industry for quite a few more years beyond that. So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echnical aspects of security intelligence, which is what I think everyone wants to hear, is a few more details. 보다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 So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one of 제가 the things that we have found 말씀드리겠습니다. in the industry is 이제 보안 업계 the 저희가 problem 발견한 of 사항 중 하나는 understanding that you've been compromised. 제가 보안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People 자각하는 것이 매우 detect that 중요하다는 they've been 것입니다. compromised, 사람들은 but it's 자신의 well 보안에 사고가 after 생겼다는 것을 they were 자각을 compromised. 하지만은 So 문제가 how 발생한 can 다음에 we 한참 시간이 address 지난 this 다음에 이것을 situation? 인지하게 We'll 됩니다. talk about 그래서 that 이 today.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 you can see, there is a variety of targeted attacks that have been out there, and this is 2011, and we're continuing to go through numerous 네, 새로운 attacks. 공격들이 in 자행되고 있습니다. 2012. 2012년에도 같은 다양한 Now, the 공격들이 sad 이루어지고 thing 있습니다. is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That many of the companies that are on this 이와 같이 여기 2011 targeted 2011년에 그 attack 공격을 받았던 기업 중에 are in the 상당수가 2012 targeted 2012년에도 attack. 다시 그 표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maybe they haven't learned all of their lessons 이 yet. 같은 기업들이 아마 2011년에 보안 Hopefully, 사고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You will 못한 것 take 같습니다. some of that 제가 information to 바라는 바는 heart. 여러분들이 and 오늘 make some 들으시는 changes 정보를 보다 더 신중하게 여기셔가지고 So, 이를 통해서 have 여러분 we learned 조직 내 anything 변화를 about what's 일으켜주시기 going on?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일어나는 I don't 보안 know. 사고에서 많은 것을 We have 저희가 배웠을까요? cybercrime. So there's 잘 three areas that we're going 모르겠습니다. to talk to 저희가 오늘 이 today 자리에서 about 세 가지 this. 분야에 대해서 And 좀 one 말씀을 is 드릴 the 텐데요. fact that it's cybercrime 현재 그 사이버 and 범죄 cyber 그리고 activism 사이버 and 액티비즘 cyber espionage. 그리고 사이버 그 So cybercrime, 산업 this 스파이에 was 대해서 the subway 말씀드리겠습니다. theft of credit card 사이버 범죄를 transactions 보자면은 where 그 a 서브웨이에서 그 Romanian 신용카드 organization 정보가 actually 루마니아 infiltrated point 조직을 of sale. 통해서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Happens a lot. We see this 이와 story 같은 over and over 신용카드 again. 정보 유출되는 것은 많이 일어나고 The other 있습니다. one that is out there is 그리고 the 또한 cyber 다른 그 activism. 보안 사고 유형으로는 그 사이버 Last 액티비즘이 year we 있습니다. saw 작년에 LulzSec do 럴드색이 50 days worth of 50일 attacks 동안의 that 그 were going 공격을 그 감행을 on, being able 했습니다. to get information. 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유출을 시켰습니다. And then cyber espionage.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산업 스파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ISO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CISO의 그 조건을 통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다양한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자동차들도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그 접근점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노출도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활용해서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IP에 기반한 그 온도 조절 장치로서 이것이 내부에 그 다른 서버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 네트워크가 그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반달이라든가 민족 국가라든가 또는 그 다양한 그 공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능형 지속적 그 위협이 있습니다. 즉 이 APT야말로 앞으로 이제 보안 위협이 더욱더 증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양한 보안 환경이 활동하는 그 해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위협은 다양한 장소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그 염려를 하고 그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차트의 맨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내부 직원들이 뭐 실수를 한다거나 또 이제 기회를 이용하는 그 해커들이 또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그 해커들이 어떤 것을 활동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도 이제 우리가 자신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슬라이드 가장 위쪽에 있는 그 지능형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가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취합을 한 그 모범 사례로서 크리스 러브조이라는 그 IBM의 과거 그 CSO가 현재는 IBM의 보안 프랙티스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안과 관련된 그 10개의 중요한 모범 사례를 파악을 해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두 번째 점, 즉 보안 사고를 관리하고 인텔리전스 통해서 그 보안 사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이 같은 그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주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의 그 중앙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반응하는 단계에서 선제적인 단계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수작업에 기반한 단계에서 그 자동화된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분보다 실력이 더욱더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 보안 인텔리전스 통해서 더욱더 최적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SIEM을 사야 되고 뭐 방화벽을 사야 되고 IPS를 사야 되고 뭐 그 아이디 관리 툴을 사야 되고 여치 뭐 솔루션을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그 솔루션 개별의 솔루션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적합한 기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적합한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원하는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없고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적이 될 만한 모든 마법과 같은 그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기술을 또 올바른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완벽한 케이퍼빌리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능형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PT 지능형 지속적 위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즉 이 APT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지속적 위협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장기간 내 천천히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은 지능적이고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아주 느리게 그 작동을 합니다. 뭐 여러분의 그 네트워크를 프로빙하고 그 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프로빙을 해보고 뭐 다시 한번 피싱 어택을 해보고 여하튼 다양한 그 방식을 활용해서 네트워크에 공격을 해보면서 이 네트워크의 그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취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위협을 심어놓게 됩니다. 여하튼 위협이 네트워크에 심어지게 되면은 이 위협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협이 서서히 발전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웜이나 트로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금방 그 감염이 발생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알지만은 이와 같은 지능적인 위협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지능적인 위협 같은 경우에는 우선 네트워크에 그 자신의 그 위협을 심어놓고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그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위협이 실제로 이제 그 사고로 그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러기 위해서 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지능형인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보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감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방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을 더욱더 그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해커들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끊임없이 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른 우리는 또한 그 예방적인 그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약점을 줄여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네트워크의 그 취약점 찾기 위해서 스캐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별로 하고 있지 않죠. 그 취약점 스캔을 그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정도의 그 많은 그 방대한 양의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이 보고서에 보면은 수많은 취약점이 나와 있는데 이 수많은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염려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다 그 발전된 그 감지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아노말리를 보다 더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그너처 기반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또한 어노말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그 어노말리 그 비헤이비어가 가장 그 커다란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노말리 비헤이비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업은 대부분 이제 한국 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브라질에 있는 기업과 감시 커뮤니케이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을까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그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일까요?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스텔스 멜웨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 APT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텔스한 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는 또한 데이터베이스 활동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IBM은 보안 인텔리전스의 엄브렐라를 통해서 이 모든 그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협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격이 발생하기 전과 전후로 나눠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양한 그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예측과 그 예방을 위해서 저는 예측과 예방에 있어서 저희가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필요한 그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서 더욱더 잘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측과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연구원을 통해서 그 개발한 많은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최근에 특히나 이제 여하튼 그 보안 사고로 신문지상에 그 오르내렸던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하면서 허겁지겁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그 보안 사고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와 관련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그 툴과 그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더 잘 이해한 다음에 더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We talk about one pane of glass. 저희가 이제 그 유리창의 하나에 대해서 저희 현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유리창을 통해서 하나의 그 비율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창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취약한지, 나의 리스크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그 우리가 이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 이것을 하나의 창을 통해서 알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툴과 올바른 그 보안 인텔리전스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의 비율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라고 한다면은요, 일단은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현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 레벨로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한 전력 회사입니다. 여러분 전력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중요합니다.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아이폰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바이러스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위협이 될 수가 있죠. 보안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기존에 백신도 있고 IDS도 있고 IPS도 있는데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급속히 디플로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시스템을 빠르게 단절을 시키고 또 그뿐 아니라 실제 근원지가 된 시스템을 빠르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ATP가 됐든 트로이언이 됐든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한 번에 다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했다가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다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감염이 됐을 때 빠르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기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반 시설이 있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시큐리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시큐리티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벤트가 20억 개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이 20억 개에 달하는 이벤트를 숫자를 줄이고자 우리의 솔루션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여기에서 큰 도움을 주어서 정보를 곳곳에 있는 정보를 빠르게 컨솔리데이션을 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서너 명만이 이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오펜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고 계속해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체입니다. 여러분 의료업체라고 할 때요, 사실상 의료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로 직원들이 옮겨 다니다 보면은 내부인들에 의한 어떤 기밀이 유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특허 같은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운을 받은 다음에 Gmail에다가 이거를 옮겨가지고 이직하는 직원이 갖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레이어 7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Gmail로 전송된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한 것이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이니까요. 또 그뿐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또 각 지사들별로 제대로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이러한 보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데이터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러한 과정들을 관리하기 쉽게끔 또 모니터링하기 쉽게끔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디플로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통업체인데요. 유통업체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리 내일 결과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또 결과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인 안 돼 또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는데요. 공통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다양한 근원지를 통해서 정보를
로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정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로그 관리다라고 하면은요. 예, 로그 관리 하시죠. 로그 관리 같은 경우에 한 곳에서 로그를 받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내가 이 자리에서 모든 로그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쪽에 이 로그에 있는 이 액션은 이쪽 로그하고 매칭이 되고 이쪽에 있는 이 액션 로그는 이쪽하고 매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정보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요. 근데 누가 이제 로그를 딜리트를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될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네트워크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네트워크 상에 컨트랙터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네트워크 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NS 포이저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일반적으로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DNS 서버를 오염을 시켜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했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정책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APT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해서도 감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를 끌어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를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국가들은 해커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기소하려고 하는데요. 기소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부인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내부인을 기업에서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발생했는가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임팩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조직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로그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잘 추적을 해야 되는데 매트릭스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펜스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수십억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조직에서 실제 몇 번이나 공격이 발생을 했었고 우리가 몇 번이나 방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은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액티비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보통은 로그 관리나 CM이나 아니면 이벤트 관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관련된 이벤트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누가 이제 로깅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기존 정보를 딜리션을 시켰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캡처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시그니처가 없는 제로데이 어태크 같은 경우에도요. IDS나 이런 걸로는 감지가 어렵죠. 심지어 IPS도 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신종의 DNS 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실제로 감지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과거보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 내용들을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거나 어떤 에셋이 우리 조직에 속해 있고 어떤 것이 아닌지,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렌식 에비던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트넷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쪽에 있는 것은 전통적인 CM 솔루션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누군가 좀 이상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 레벨의 레이어 7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었더니 포트 80에 이 IRC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포트에 있어서 IRC가 있는가? 포트에 있는 HTTP 아닌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IRC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자주 ATP에 있어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IRC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패킷을 보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른 솔루션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 로스에 대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 QR랩에 있는 그 데이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프로텍트에서 바로 끌어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덕트에서 바로 끌어온 지금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데이터 로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누가라고 하는 것은 스컷입니다. 여러분들 오라클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몇 명이나 잘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보면요, 디폴트 어카운트가 스코트 타이거라고 돼 있습니다. 스콧 타이거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콧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런 아이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디폴트 사용자로 해서 지금 스코트라고 하는 아이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셀렉션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라클 데이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메일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을 디텍션을 해봤는데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뭔가를 하고는 그 성공을 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성공했다 실패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메일을 실행을 시켜갖고 뭔가를 전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런데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없게 되면 구체적인 정보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용자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근데 또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일어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셀렉션을 시킵니다. 시스템에서 셀렉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소스나 데스티네이션 정보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셀렉션 시켜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례를 들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로그 소스들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실제로 정보의 근원지, 정보의 출처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정보의 출처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2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또한 데이터 네트워킹 이퀴먼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가 승수로 곱해져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출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그 매니지먼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CM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에 있는 것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벤트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로그와 이벤트의 상관관계 파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오로케이션이라든지 IP 레퓨테이션이라든지 플로우 관련해서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제 비정상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몇 개의 의심스러운 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백, 수천, 수십만, 수십억 개의 또 수천억 개의 그런 이벤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몇 개의 아이템으로 서스펙티드 인시던트 몇 개의 아이템으로 추려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데이터 소스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갖고 내 에셋 프로필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내 시스템 상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혹은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 혹은 레이어 7 트래픽도 그거 관련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서로 상관관계를 두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보다 나은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정확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보안 태세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빠르게 솔루션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렇다면 IBM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어떤 것을 조직화한다고 하는 것이요, 일단은 이제 범주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도 people, data, application, 인프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안의 관점에서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범주화해 놓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엄브렐라 산하에다가 이렇게 범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케일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텔리전스가 그만큼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더 프로텍션의 수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베이직 레벨에서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레벨에 있더라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가시성을 더 한층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베이직이 됐든 옵티마이제이션이 됐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대충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시간을 제대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찌됐건 시간이 있으면은 잠깐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 있을 거고요. 또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또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사전에 미팅이 계획되지 않더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IBM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의 제품과 또 접근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근무하는 김영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워낙 그 컨피덴셜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자료를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핸드아웃으로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추후에 자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를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점점 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해답해서 IBM Advanced Threat Protection Platform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제목이 좀 굉장히 거창하죠. 사실 제가 명확한 해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해답으로 가는 지름길, 해답으로 빨리 가기 위한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보안 이슈들은 분명 예전하고는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공격 유형들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브로드한 불특정 다수, 그리고 공격 방법도 어떤 최신의 공격 기법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팔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격 툴들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공격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격에 대한 타겟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정부에 뭔가를 털겠다라는 거죠. 타겟을 정하고 그 정한 타겟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최신의 공격 기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그런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작년 2011년도에 주요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이나 정부들 중에 특히 타겟화된 그런 공격을 당한 그런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보시면 그레이 색깔의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공격 유형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언노운 어택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APT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뭐 APT는 하도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셔가지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뭐 APT 그 약어가 얘기해 주듯이 최신의 어떤 그런 공격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내가 정한 타겟의 최종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작위 공격 아니면 뭐 랜덤한 그런 공격 툴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화되고 특화된 또는 최신의 공격 기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의 유형이 A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이 오션스 11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은행 강도죠. 은행 강도, 은행 터는 그런 영화인데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화의 한 스토리처럼 이런 APT 공격을 위해서 굉장히 조직화되고 분업화돼서 실제 공격을 수행한다는 거죠. 얼마 전 끝난 드라마 유령 아마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그 홍콩인가 중국인가의 그 해커 그룹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하는 걸 보셨죠. 그런 어떤 그룹들이 실제 이런 APT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인력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이런 인터넷상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뭐 계속 APT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APT 공격이 뭐 대기업이나 뭐 외국계 기업 또는 뭐 그런 어떤 정부기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중소기업까지도 APT 공격들이 실제로 타겟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쇼킹한 기사는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PT 공격 99.999%가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일반적인 그 피싱 메일 보내게 되면 누구나 다 육안으로 피싱 메일을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뭐 부모님 세대 같은 분들은 실제 그 피싱 관련된 전화 같은 거 받으시면 많이 실제로 낚이시는 경우가 있죠. 예. 이 99.9%에 해당되는 부분도 약간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PT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태커들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을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타겟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네티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 하는 걸 것 같아요. 뭐 기사 하나 뜨면 뭐 연예인들 신상 털기 잘하죠. 그것처럼 목표가 정해지면 해당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다 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과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또 최종 목표, 내가 A라는 회사의 CIO의 중요 정보들을 털겠다라고 만약에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바로 그 CIO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거점을 두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연관된 사람들을 먼저 공격을 해서 점진적으로 공격해 나아간다는 거죠. 실제 그 APT 공격의 실제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의 그 뭐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 공격들이 실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쉽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99.999%가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피싱이나 스팸 메일 같은 거는 다 필터링을 잘 하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APT 공격, 타겟을 타겟화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반 피싱이 아니라 스피어 피싱이라고 하는 타겟화된 그런 그 피싱 공격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타겟화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그 거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메일 포털에 들어가서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N사의 그 메일 그 인터넷 메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 또 답장을 받을 주소들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제가 해본 부분은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 타겟화된 사람이 신상을 털었는데 뭐 핸드폰 중에 SKT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서, 가짜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 악성 코드가 첨부된 첨부 파일을 첨부해서요. 그럼 제 메일 박스입니다. 예. 밑에 그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은 실제 정상적인 그런 청구서고요. 위에 부분은 제가 가짜로 보낸 청구서입니다. 내용이 똑같죠. 예. 그리고 해당 메일이 딱 오게 되면 아무 의심 없이 사용자가 열어보겠죠. 열어보는 순간 해당 PC는 감염되고 말 겁니다. 똑같이 메일이 오죠. 예. 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카피 페이스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분 보스의 이메일 주소로 만약에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받는 주소는 해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김 차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보내세요 라고 해서 사장님 이름으로 메일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실까요? 아주 또 이렇게 열심히 답장을 쓰시겠죠. 보고서까지 첨부해서 보내시겠죠. 예. 쉽게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공격, APT 공격의 한 가지 그런 뭐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스피어 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에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기존의 보안 장비들의 분명한 한계가 있죠. 뭐 전통적인 기술에 고착된 부분들, 또 대부분 다 싱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공격에 포인트를 두고 차단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공격들을 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공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또 최근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또 급변하는 IT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 벤더들이 적절하게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 뭐 스피어 피싱의 악성 코드 첨부하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우린 백신 쓰고 있는데 뭘 걱정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PDF 관련된 악성 코드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뭐 앞에 그 AV 벤더사 이름은 다 지웠는데요. 보시게 되면 그 PDF 악성 코드 파일에 대한 탐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평균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좀 더 해답은 아니지만 해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길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IBM의 어드밴스 스트랩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그 IBM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IBM이 이제 보안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그런 IBM의 플랫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그런 보안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개 대륙에 9개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서 다 단순히 또 이제 관제 서비스를 실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넘버 원 관제 서비스를 뭐 국내는 안 하고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인프라에서 나오는 그런 보안 이벤트들을 단순히 그냥 서비스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그런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엑스포스라고 하는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밥 먹으면 취약점 연구하고 그런 인프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URL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실제 취약점 정보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프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실제 IBM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프로덕트 이런 부분에 녹여서 기술화하는 그런 기업이 유일하게 IBM이라는 부분이죠. IBM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엑스포스의 R&D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제품에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깨져서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실제 오늘 말씀드릴 그 점점 진흥화되어가는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방어하고 탐지할지에 대한 그런 어드밴스드 스레트 프로텍션 플랫폼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영어로 들으셨지만 우리 흔히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SI, Security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릴 ATP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Advanced Threat Protection 플랫폼은 SI와 그리고 IBM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합해진 그런 어떤 지능화되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말 그대로 플랫폼,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 위에 IBM의 보안 제품들, IBM의 SI 플랫폼,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로그들 또는 다른 어떤 이기종 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통합하고 상호 보완하고 뭔가 인티그레이션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보안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ATP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P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뭐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P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콤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프로텍션을 하는 프로텍션에 포커스를 둔 네트워크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보시면 어드밴스드 트랩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BM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IPS 제품군, 최근에 출시한 네트워크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XGS 제품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디텍션 쪽에 포커스를 둔 SI 플랫폼, 큐레이다에 대한 세션은 방금 전에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엑스포스에서 내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 아마 지금 이미 SI 제품들 또는 IPS를 쓰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방화벽에서 A에서 B로 가는 80포트를 탐지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로그 서버는 그 로그를 저장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엑스포스 R&D에서 계속 피딩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신 보안 정보를요. 그래서 해당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IP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SI 플랫폼에 녹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IP가 본넷에 접속하는 IP다라고 하면 해당 로그가 단순 방화벽 로그가 아니라 그거를 오펜스로 만들어서 위반된 사항을 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특화된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네트워크 프로텍션, 우리는 이미 IPS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IBM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패턴 업데이트, 시그너처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럼 뭐가 틀린지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그런 기능들을 엑스포스 R&D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텍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 피딩을 해주는 리서치, 이렇게 세 가지 콤포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콤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주로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텍션 관련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이런 PT나 아니면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저희 제품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S는 다들 아시죠? IPS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요. 그래서 저희 IPS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IPS와 겉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가상 패치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서버에 패치를 하지 않아도 서버를 보호해주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성 코드를 통한 클라이언트 단의 공격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그 특허 기술 기반의 쉘코드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런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는 그런 기술들도 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웹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들, 뭐 데이터 시큐리티,
기타 뭐 다양한 기능들. 또 최근에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뭐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어떤 고객사에 맞는 특화된 그런 뭐 보안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스노트 많이 아시죠? 스노트 공개 퍼블릭에 되어 있는 스노트 공개용 엔진을 별도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BM의 IPS 기능에 사용자 정의 정책으로 스노트 정책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보다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IPS에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S의 그 기본이 되는 엔진의 이름을 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밴더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eep Packet Inspection. 그래서 싱글 패킷 단위로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을 인스펙션 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프로토콜 디코딩 기반, 프로토콜을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컨텐츠, 데이터 포맷에 대한 부분들을 업계 최대 현재 335개의 범용 프로토콜이나 컨텐츠 포맷 타입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틀린 건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2011년도 1년 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는 261개의 프로토콜과 데이터 포맷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요. 1년 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약 70개 이상의 업데이트가 됐죠. 매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에서 새로운 프로토콜 또는 새로운 취약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딩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그 하이 레벨의 그런 내용인데요. 패킷이 들어오면 뭐 IP 버전 4인지 6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SI 7 레이어에 맞게끔 각 레이어별로 분석을 하겠죠. TCP인지 UDP인지 해당 어플리케이션인지 어떤 건지 여기까지 봅니다. 근데 저희는 OSI 7 레이어가 아니라 8 레이어라고 해서 컨텐츠 레이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왜 타 IPS와 다른지가 나와 있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합니다. 타 IPS는 싱글 패킷 단위로 제가 딥 패킷 인스펙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얘하고 밑에 있는 그림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얘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슬래머웜, 좀 오래된 공격이지만 UDP 관련된 슬래머웜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장비에서는 UDP 포트 1434를 사용하고 첫 번째 바이트가 0x04로 시작된다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더넷 레이어, IP 레이어, UDP 레이어까지는 분석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데이터로 나옵니다. 실제 이게 UDP 관련된 MS SQL 관련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파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 트래픽에 특정 공격을 나타내는 이런 패턴들 보시는 속이라든가 샌드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매칭해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 레이어, UDP 레이어 파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기는 지금 뭐 얘가 SNMP로 나와 있지만요. 만약에 MS SQL이라고 하면 MS SQL 프로토콜을 파싱을 해서 해당된 뭐 스트럭처 관련된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탐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버전 정보에는 뭐 버전이기 때문에 뭐 0나 1만 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0, 1이 아닌 뭐 2비트의 숫자가 들어왔다. 그럼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탐지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게 IBM이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IPS의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IPS 기능에 좀 더 그런 고객들의 어떤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그런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이 이제 그 XGS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사용자 기반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LDAP, AD 연동을 해서 사용자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또 세계 최대 URL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피싱 사이트라든가 악성 코드가 있는 사이트 또는 비업무 사이트의 접속을 업무 시간, 비업무 시간 나눠서 접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팸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큐레다 SI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실제 이런 어드밴스 스랩 플랫폼, 어드밴스 스랩 프로텍션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APT라든가 그런 진화하고 있는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공격, 일반적으로 이제 APT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APT 공격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은 하든입니다. 하든. 우리 네트워크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우리 네트워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들을 얼마만큼 잘 하드닝하고 있냐라는 거죠.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고객사는 방화벽의 아웃바운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NEN이 오픈이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하단이 필요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중요 서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서버들과는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하실 필요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바운드에 대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메일, 또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소셜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든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하든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또는 우리 인프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디텍션이 잘 돼야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SI 부분이 들어가겠죠. Security Intelligence. 그래서 단순히 로그에 대한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된 로그의 네트워크 플로우 정보에 또는 페이로드에 대한 그런 명확한 정보의 IP 레퓨테이션 또는 지리 정보, IP에 대한 지리 정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인식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관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 디텍션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벤트가 만약에 탐지가 됐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어널라이즈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탐지, 이벤트가 왜 탐지됐는지 명확하게 원인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한 분석, 또 탐지된 악성 코드가 있다고 하면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레미데이션에서 탐지된 이벤트를 조치하고 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APT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웨어니스입니다. 그래서 유저, 임직원분들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피싱 메일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들 많이 낚이시죠. 저도 집에 가면 항상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로 통장 계좌번호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갈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게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도 이런 위험의 APT 공격에 대한 위험, 점점 진흥화되어야 되는 이런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PT 공격, 이게 이제 여기 차트에 보시는 부분이 일반적인 APT 공격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낸 건데요. 표적을 정하게 되면 이제 스피어 피싱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최종 목적지까지 해서 이제 기밀 정보를 빼내서 보내는 것까지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뭔가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DNS 관련된 저런 DNS 쿼리를 하게끔 일반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그다 보면 이제 프락시나 아니면 웹 필터 같은 걸 쓰신다라고 하면
언카테고라이즈된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그런 로고들도 보이겠죠. 또 로컬에서 리모트 쪽으로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된 어떤 뭐 그런 포트 20이라든가 아니면 IPsec 관련된 뭐 그런 프로토콜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IRC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CNC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서비스들이 위험 국가에 접속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국가에 있는 뭐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기타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접속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거점이 확보됐다라고 하면 점프를 하기 위해서 로컬 호스트에 대한 스캐닝이라든가 접근 시도, 뭐 브루트 포스 어택에 대한 부분들, 백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부분들, 또 뭔가 정보가 갈취됐다라고 하면 뭐 암호화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긴 2메가 데이터를 이틀 동안 보낸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APT 공격의 전형적인 그런 뭐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APT 플랫폼에서 APT를 방어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하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텍션에 포커스하고 있는 IBM의 네트워크 프로텍션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XGS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텍션 제품군을 쓰시게 되면 뭐 프로토콜 기반으로 뭐 우회 공격을 차단한다거나 뭐 악성 코드 첨부된 부분들을 특허 기술을 통해서 차단한다거나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같은 거를 보낼 때 많이 쓰이는 좀 난해한 기법이죠.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인플레이트하고 PDF에 인베디드하고 그거를 또 뭐 집으로 묶어서 또 마임으로 또 넌 스탠다드 포트로 해서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 100% 일반적인 IPS에서는 탐지하지 못합니다. IBM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XGS의 룰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unauthorized user라고 해서 허가되지 않은 유저들에 대해서는 뭐 URL DB를 통해서 접근 자체를 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웃바운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000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뭐 구글 플러스, 뭐 링크드인, 뭐 이런 부분 많이 쓰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라이트는 되지만 라이트는 안 되고 뭐 리드만 되게끔 한다던가 뷰만 되게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URL 그 필터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제 머레어 사이트에 접속한다던가 피싱 사이트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텍션에 대한 기능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IBM의 XG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텍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SI 플랫폼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온 이 그 차트는 실제 제가 고객사에서 POC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부분은 S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탐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와 3시간마다 통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탐지한 것도 있고요. 데이터 유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 단위로 한 1500바이트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 시간에 거쳐서 작은 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탐지된 사례도 있고요. 또 외부로 허가되지 않은 이런 IPsec 통신들이 나가는 경우, 또 본넷 서버로 연결을 탐지하는 부분들. 단순한 로그 서버, 단순한 CM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 탐지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IPsec인지 아닌지 모르죠. 넌 스탠다드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가. 또 본넷, IP만 보고 얘가 본넷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스의 지속적인 피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APT 관련된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한 어드밴스한 정책들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서 그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 보셨죠? 이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공격들을 룰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는 부분이 실제 이 룰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룰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이 룰을 가지고 제가 각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룰, these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룰에다가 제가 각각의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룰들을 만들어서 넣고요. 이런 룰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90일 동안 뭐 순서대로 제가 룰 순서에 맞게끔 룰 순서대로 될 수도 있겠고 룰 순서에 상관없이도 정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해당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해당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싱글 포인트 입장에서 한 번에 그냥 탐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적의 추적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SI 플랫폼의 코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널라이즈 부분. 그래서 IBM의 그 IPS라든가 XGS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토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토콜 분석 뭐가 틀릴까요? 탐지하면 이벤트를 탐지하면 명확하게 왜 탐지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장비도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장비가 현재 나와 있는 뭐 업계에 쓰이고 있는 IPS나 IDS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탐지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당 뭐 이벤트 탐지명이 있고요. 뭐 이 따따따점 뭐 요 사이트에 접속할 때 실제 이런 아규먼트가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에 대한 부분은 CMD GIF를 실행하고 템포D리로 이동하고 wget으로 쉘 보시라는 해킹에 관련된 파일 다운로드를 받고 공격 툴을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IPS가 탐지했습니다. 일반적인 IPS는 탐지했죠. 왜 탐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탐지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명확한 근거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IPS, 저희가 말씀드린 IPS도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들을 통해서 탐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드밴스드한 그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SI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IRC 커넥션 관련된 이벤트가 탐지가 됐습니다. IPS에서도 탐지할 수 있죠. IPS에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IPS에서 탐지하면 그걸로 끝이죠.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큐레이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부에서 외부로 8080 포트를 통해서 뭔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8080이라고 하면 외부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포트죠. 그러면 이런 큐레이더라고 하는 어떤 지능화된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면 단순 외부로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당된 세션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해당된 세션의 페이로드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 세션이 IRC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해서 큐레이더에서 띄워주고 있고요. 그 IRC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렇게 또 해당된 페이로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널라이즈 부분, IPS에서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부 시그너처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웹을 통해서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exe 파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에 오픈되어 있는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연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된 패턴의 커스텀 액션,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하고 스캐닝 하겠다라고 해서 메뉴를 선택을 딱 하시면 탐지한 해당 URL 정보를 바이러스 토탈로 보내줘서 이런 식으로 41개의 상용 바이러스 서치 엔진이 검사를 해봤더니 6개의 엔진에서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탐지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도 분석하시는데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은 그 주니퍼 SRX 장비하고 연동을 하면 큐레이더 CM에서 큐레이더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주니퍼 장비에서 실제 해당된 세션에 대한 피켓 파일 데이터를 큐레이더로 넘겨주게 되면요.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FTP에 대한 부분이죠. list.txt라고 하는 파일을 누가 전송했다라는 거죠. 궁금하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큐레이더를 통해서 기본적인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그대로 리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캡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하셔서 브라우저를 선택하시면 실제 아까 나와 있던 list.txt라는 부분이 이런 이미지 파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리미데이션. 그래서 탐지한 이벤트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우선 순위를 두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냐라는 거. 큐레이더를 통해서 오펜스가 하나 탐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포괄 상관 분석을 통해서 오펜스가 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벤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된 내용들을 화면 한 차트에 쭉 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에서 공격이 주로 들어왔고 뭐 어떤 타겟으로 공격이 주로 발생했고 해당 이벤트들은 어떤 건지 뭐 이런 정보들 보시게 되면 타겟 시스템이 지금 5개가 떠 있는데요. 예. 이 5개 시스템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뭐 취약점 D와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봤더니 DC106이라는 서버에는 실제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서버에는 취약점이 없는데 해당된 공격에 대한, 그리고 DC106에 대한 부분은 웨이트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서버죠. 그러면 해당 서버에 대해서 바로 not assigned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일종의 인시던트죠. 이 부분을 티켓을 발행을 하는 거죠. 빠르게 조치가 되도록. 그래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정리할 겸 그 차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그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런 균합법적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한 농부가 거위에게 이렇게 사료를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 그 거위는 이 농부가 왜 나한테 사료를 주지? 이거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거부감을 느끼면서 사료를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틀, 3일, 4일 계속 사료를 주다 보면 거위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 농부는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뭔가 관심이 있고,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이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때 식탁에 오르겠죠. 근데 실제 보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균합법적 오류, 즉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오늘도 뭐 사고 안 당했는데 기사와 뭐 저거 뭐 사고 저거는 다른 나라 얘기고 다른 회사 얘기다. 우리 회사는 괜찮아. 우리 회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매일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균합법적 오류에 빠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시면 우리 기업의 방화벽 정책 좋습니다. 아웃바운드 컨트롤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차트 많이 보셨죠? TCP 80, 8080 이게 웹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업에서 80이 방화벽 로그에 찍혀서 나가고 있는데 이 로그가 웹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집된 로그, 그 수집된 로그가 저장만 하고 있고 실제 그 로그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계신지 이 4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이 4가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균합법적 오류에 빠지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4가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품 도입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아까 동시 통역하신 분들이 어떻게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면 기본 영어는 다 되시니까 잘 또 파워포인트도 있으니까 또 같은 분야니까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채팅창에 써주신 의견이라든지 질문들은 아까 물론 이제 즉석에서 답변도 드리겠지만 또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추후에 꼭 팔로우업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원래 예정대로
두 번째 주 화요일 10월 달은 10월 9일입니다. 네. 요즘은 한글날 놀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놀지 않은데 그 대신 플랜 IT 합니다. 오후 4시에 하고 이번 주제가 요즘 이제 클라우드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클라우드 중에서도 주제를 좁혀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퍼블릭 클라우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